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지를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 이제 지상하고 화면 얘를 이제 참조해서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요 보고서 요거 이제 인쇄 비례 보기로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인쇄 비례 보기라고 있죠. 인쇄 비례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우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자고요. 1번 보니까 씨앗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씨앗 코드 머리글 그 영역에 보게 되면 머리글의 그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씨앗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씨앗 코드가 A0077 그렇게 이제 써 있다가 그 밑에 보니까 A135하고 이렇게 이제 코드가 씨앗 코드가 변경이 됐죠. 이렇게 씨앗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 머리글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머리글 영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보니까 씨앗 코드 머리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씨앗 코드 그리고 주문 일자 이름 전화번호 수령하고 이런 제목들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 비례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1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2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씨앗 코드가 이제 B0012하고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죠. 써져 있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B0012하고 이렇게 또 있어요. 그때 이 위에는 우리 이제 그 씨앗 코드 머리글 그 영역에 있던 내용이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B0012가 우리 3페이지 영역에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다가 마지막 하나의 레코드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넘어갔더니 그때 우리 씨앗 코드 그 머리글 영역에 있던 그런 제목들이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B6211 그 씨앗 코드가 쭉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 밑에 보니까 P0011도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바닥글에 있는 그 내용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P3170 그 레코드가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우리 씨앗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들어있던 그 제목이 이곳에 표시가 되나 안 된다? 안 되더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씨앗 코드 머리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니까 지금 이곳에 씨앗 코드 머리글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이 씨앗 코드 머리글이라는 게 영역이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해서 속성 시트 이곳을 봤더니 구름 머리글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이 탭에 보게 되면 이제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행할까요?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그리고 씨앗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페이지 바꿈이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씨앗 코드가 이제 변경이 돼도 페이지가 안 바뀌었었어요. 해서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이제 씨앗 코드 데이터가 표시가 됐었다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도 구역 전에 페이지가 변경이 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페이지 바꿈 얘를 우리가 구역 전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아까는 이곳에 이제 시약 코드가 나오고 그 밑에 또 다른 시약 코드가 있었는데 다른 시약 코드는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넘어갔더니 이렇게 이제 또 시약 코드가 하나가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똑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렇게 넘어가도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시약 코드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동그라미 1번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동일한 그 시약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되도록 정렬을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A0077이에요. 그때 이 주문 일자를 봤을 때 4월 21일 있고 14일 있고 23일 있고 17일의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이곳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지금 여기는 시약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오름차순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돼서 표시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주문 일자요. 주문 일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요렇게요. 요렇게만 해주면 끝났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동일한 그 시약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돼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시약 코드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서는 A0077이다, A0077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그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시가 됐다고요. 그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시약 코드요. 본문 영역에 요 시약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이제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중복 내용 숨기기 있죠? 중복된 그 내용을 숨길까요? 아니요. 아니요로 돼 있으니까 중복된 그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계속 표시가 된 거라고요. 해서 요것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예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된 그런 내용은 숨길까요? 예. 숨겨주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또 동그라미 3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는 A0077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전 레코드와 똑같은 그런 데이터는 더 이상 중복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본문 영역에 배경색을 바꾸래요. 배경색을 우리 이제 교차 행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본문 영역에 대해서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본문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를 봤을 때 본문이라는 그 구역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경색을 이제 바꿀 거죠. 배경색은 형식이란 탭에 보게 되면 배경색이 이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배경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교차 행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뒤에 목록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교차 행이라는 거 맨 위에 있네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본문의 그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교차되면서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도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우리 씨앗 코드라는 그 바닥글 영역이 있대요. 그곳에는 txt 주문의 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씨앗 코드별로 전체 레코드의 수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주문 횟수하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이곳에 있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곳에다가 표시 예를 보니까 5개가 있으면 5회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씨앗 코드 바닥글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언바운드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txt 주문 횟수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수, 레코드의 수, 인원수 그런 것들을 구할 때는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카운트라고 써주고 여기에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요 중간에다가 제가 별표를 찍었는데 이 별표는 만능 문자예요. 해서 이 별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해서 카운트가 이제 개수를 세워주니까 모든 것들의 이제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운트 함수를 쓸 때 별표를 이렇게 찍어서 전체 레코드 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카운트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수량이 됐든 이름이 됐든 이런 필드 명을 이용해서 내가 개수를 구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 필드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비어있는 데이터는 개수를 세워주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쓰려면 그 필드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해서 그냥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쓴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든 이렇게 개수를 세든 개수만 정확하게 나오면 전부 다 정답 처리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해주고 그 뒤에다가 표시 얘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회라는 그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이렇게 열어주고 뒤에다가 회하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요 컨트롤에 우리 데이터에 우리 컨트롤 원본 속성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곳에 4회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씨앗 코드 이 A0077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가 맞죠? 4개니까 4회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여기는 A135 그 데이터가 2개가 있죠. 해서 주문 횟수가 2회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5번도 다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보고서는 그냥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현황이라는 그 폼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주문 현황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 폼에서 우리 이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이동을 하면 각 포커스가 됐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세스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량이 이제 6이다, 2다, 9다, 4다, 7이다, 8이다, 11이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컨트롤에 표시된 그 값이 10 이상일 때는 인기 품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리고 10 미만 6 이상일 때는 보통 품종이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메시지 상자가 뜨게, 그리고 그 외에는 비인기 품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if하고 else if면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은 우리가 요걸 이제 문제를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돼도 아무런 메시지 박스가 뜨지도 않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요 수량이라는 요 텍스트 상자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수량 컨트롤 병이 맞죠? 이곳에 뭐가 됐을 때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값 포커스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 주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벤트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온갖 포커스라고 있습니다. 값 포커스하고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끝에 점점점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작성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뜬다고요.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를 이제 구현할 거니까 여기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 값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하고 else if 그거 이제 쓰라 그랬으니까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지금 txt 수량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 이상이라면 인기 품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해서 10 이상일 때는 여기다 이제 msg 박스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그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메시지 내용을 써주면 돼요. 그때는 인기 품종 요 네 글자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인기 품종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버튼의 종류가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버튼의 종류를 VB, OK, ONLY 하고 그거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그때 타이틀은 인기도 분석이다. 요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같은 거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인기도 분석하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이제 뜰 거예요. 만약에 10 이상이 아닐 때는 10 미만이라는 그 얘기죠. 10 미만 6 이상일 때는 보통 품종을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else if를 써주면 되죠. else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작성한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 좀 할게요. 요만큼의 식을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 주면 되겠죠. 6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보통 품종이다.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때 버튼의 종류도 확인 버튼 요거 띄워주고 그때 이제 타이틀은 인기도 분석 요걸로 이제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인기 품종일 때 끝났고 보통 품종일 때 끝났으니까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비인기 품종 요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씩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없죠. 해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lse만 써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비인기 품종이다.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if 끝내주면 되겠죠. 해서 end if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 요거 이제 명령어 쓴 거 보게 되면 지금 나머지 건 다 똑같은데 요 메시지의 내용만 인기 품종이 보통 품종이 비인기 품종으로 요 메시지의 내용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 값이 1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1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렇게 써준 거죠. 만약에 실제 데이터 값이 10 이상이라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실행이 되고 끝납니다. 그 밑에 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10 이상이 아닐 때만 10 이상이 아닐 때만 else if로 넘어와요. 10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10 미만이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조건을 쓸 때 10 미만이야 그건 따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10 미만일 때만 그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당연히 10 미만이라는 그 조건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6 이상일 때는 보통 품종 그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그렇게 써준 거고 10 이상도 아니고 6 이상도 아닐 때만 이제 else로 찾아와서 비인기 품종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확인 버튼이 하나만 있을 때는 VB OK only 이거를 이제 써도 됩니다. 근데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 버튼 하나만 띄우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이 VB OK only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쓸게요. 생략해 놓고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래서 XX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폰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지금 여기서 6 있죠? 6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볼게요. 찍어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그때 타이틀도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 6이니까 우리 보통 품종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 있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 있죠? 요거 이제 찍어 볼게요. 얘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얘는 이제 10 이상도 아니고 6 이상도 아니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해당하니까 비인기 품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10 이상이 게 지금 여기 있죠? 요거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인기 품종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if하고 else if를 쓰라 그랬죠. 이거 형식 아직 못 외웠으면 그 형식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 쓸 거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교재에 써져 있는 정답을 보고 그대로 막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결과값이 맞게 나오니까 맞게 풀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교재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 푼 게 아니라 그냥 타자 연습한 거예요. 타자 연습. 지금은 타자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